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 그리고 1100명까지도 돌파했는데요.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진 못했는데 이 점은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여유가 조금 생겨서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들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소개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 8개의 기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소개 이후에 기업이나 주가에 있었던 변화들을 짚어보며 이전 영상들을 보충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에 대해 짚어보죠.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효과에 대한 긍정적 소식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로벌 유동성 등으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 역시 놀라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어느덧 주가지수는 신고가 부근에 다가선 모습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다수의 대중에 휩쓸리지 않고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기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상승에 열광하고 있을 때 오히려 차가워질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많은 이들이 하락으로 낙담해 있을 때는 오히려 뜨거워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수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수가 환호하고 있는 시점에 꼭 그렇게 좋은 일들만 시장에 가득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해 있는 경우에 꼭 그렇게 나쁜 일들만 시장에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주가는 대체로 현상보다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떨까요?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 고점인 2018년 초의 2600포인트 부근에서도 시장이 크게 과열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6년가량을 박스피라는 조롱을 받기도 할 정도로 꽤 오랜 기간 횡보했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봤는데 시장은 이후 2600포인트 정도를 고점으로 하락 전환하게 됩니다. 다시금 박스피라고 불리던 그때 그 시절 지수로의 획이었죠. 사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코스피 전반은 꽤 저평가 상태이고 당시 잘 나가던 미국 시장에 비해 오히려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지수는 다시금 추가적으로 가라앉았고 이후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이로운 수준의 시장 회복세를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전의 2600포인트 부근 고점에서도 크게 가격 부담을 느끼진 않았었고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 역시 우상향하며 3000포인트 이상까지도 도달할 것이라 믿는 긍정론자로서 현재의 주가 지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고 한국은 코로나 환경에서 뛰어난 방역 등으로 더욱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며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을 맞는다면 상대적으로 신흥시장인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 시장에 비해 더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요인들도 여러 찾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전히 백신의 보급까지 많은 시차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주가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단기간에 너무 빠른 급등을 보였다는 점 등에서 분명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제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적절한 비중의 현금 확보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시장 전체에 대한 뷰보다 훨씬 중요한 건 개별 기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주가지수는 어찌 보면 평균에 불과한 거니까요. 평균보다 훨씬 못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평균보다 훨씬 나은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시장의 상승 이상으로 가파르고 맹렬한 상승을 보이는 한편 또 어떤 기업들은 최근 시장의 상승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와는 다르게 최근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체 주가 지수로 시장이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보다 특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더욱 개별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최근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보다 소외되어서 가격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현재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최근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다고 덜컥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자, 시장 상황에 대한 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기존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에 대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개의 기업들을 소개해드렸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엘 패션입니다. 제가 2차례나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이 현재까지 성과는 가장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아직 소개해드린 지 반년도 채 안 됐으니까요. 투자에선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 역시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죠. 2분기 실적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고요.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엘은 정말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죠.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 역시 작년 동기 대비 성장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만 떼어서 보면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이익단은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성장 기업에서 더욱 중요한 건 매출단의 성장이거든요. 매출단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모습이라 이 부분은 약간이지만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길었던 여름 장마 기간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이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성장 기업으로서의 코엘 패션 정체성에 타격을 줄 정도의 요인은 당연히 아니겠죠. 4분기 실적과 이후의 실적들도 계속해서 잘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5일에 페어라이어라는 기업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코엘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스타트업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페어라이어는 20대, 30대 여성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고요. SNS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인수활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또 SNS 등 새로운 유통 채널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가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코엘입니다. 자본 배치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평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최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통 채널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코엘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잘 대응한다면 기회로 작용할 여지가 큰 이유가 기존 홈쇼핑사에 지급하던 수수료에 비해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플랫폼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코엘의 수익성이 더욱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코엘의 과거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코엘 경영진의 경영 능력과 변화 대응력 등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서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덤으로 의류 업종은 확 더울 때와 확 추울 때 실적이 좋은데 올해 겨울이 따뜻했던 작년 겨울보다는 춥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코로나 역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만 큰 방향성 자체는 점차 좋아지고 결국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엘 패션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경영 활동들도 잘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 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소개 시점 대비 현재 주가가 50% 정도 상승한 상태죠. 이에 따라 저평가는 많이 해소가 된 상태로 보이고요. 가격 메리트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추가 코멘트는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기업 활동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삼지전자는 7월 26일에 소개드렸던 기업이고요. 이후 빠르게 14,700원까지 상승을 해서 이렇게 바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나 하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이후 아쉽게도 다시금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회사는 올해 분명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지는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자회사 실적이 워낙 크게 잡혀서 별도 재무제표로 보는 게 본업 경쟁력을 파악하기에는 좋은데요. 별도 재무제표로 올해 1, 2, 3분기 실적을 작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G 투자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관련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갖추어져야 하고 또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지전자의 실적 역시 한동안 계속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5G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들을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얼마 전에는 진짜 5G라고 불리는 28GHz 대역의 전국망 구축을 당분간은 포기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 있어 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고 꼭 28GHz 대역이 아니더라도 3.5GHz 대역 역시 분명한 5G이며 5G 관련 투자는 여전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대 요인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8월 8일 소개드렸던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주가는 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줄었는데도 수익성이 확 좋아져서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환경에서 카드사가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카드의 경우는 비용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에 더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카드 수수료가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수수료보다 높다는 점도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계열사의 이점을 살려서 활발히 삼성페이, 신세계 등과 제휴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제재심의 대상에 올라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역시 보류된 상태인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은 삼성카드 측에서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의 해결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점은 잘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NJ 하이테크입니다. 역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CNJ 하이테크는 수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주 공시들로부터 실적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고요. 반도체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최근 4개 분기 실적 기준 PER이 여전히 10배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고요. 삼성양 수주 공시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코홈시스입니다. 주가는 소개드린 시점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살짝 올라와 있네요.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좋아졌으니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컨센서스는 이보다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에 따른 주가 하락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 500억 증대면 충분히 준수한 성장으로 보이는데 실망할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호주 법인이 새롭게 설립되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법인 역시 순항 중이고요. 큰 방향성 자체는 소개 영상에서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10월 18일에 소개드렸던 워닝머트리얼즈입니다. 역시나 최근 반도체 업종 전반의 좋은 흐름에 힘입어 상승을 보였던 모습이죠. 최근에 소개해드린 기업이다 보니 실적 정도만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나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낸드 고단화 등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기업의 변화들을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소개드린 직후에 운 좋게 10%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역시 실적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고 올해는 다시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최근에 주가가 살짝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PBR은 0.36배 수준입니다. 아직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후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석 영상들은 종목 추천이 아닌 소개 영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스스로 공부해 보신 뒤 매매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